이번 사연은 이제 자식들 덕 보며 편하게 살겠다는 시부모에게 모든 지원 끊고 연도 끊겠다고 말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되었고 유치원생 아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다니던 회사 다니고 있고요. 시어머니 칠순이라고 시부모님은 참 큰 걸 바라시더라고요. 참고 있던 거 얼마 전에 터뜨려 버렸습니다. 시부모님과 연 끊고 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의 부모이고 내 아이의 조부모님이니 참고 살았던 거예요. 몇 년간 참고 살다 보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의 행동을 보면 내 부모여도 참아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지원해준 거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초부터 저희 결혼에 지원해줄 여력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양가에 손 벌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친정부모님은 5천만 원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친정부모님이 지원해주는 돈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뜻이 너무 완강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입사한 회사의 연봉과 복지가 좋은 편이라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남편은 더 나은 조건의 회사를 찾아 이직을 몇 번 했어요. 저와 남편의 연봉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남편이 야근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야근 수당을 합치면 남편이 저보다 좀 더 버는 수준이에요. 남편은 결혼 전까지 부모님과 살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부모님과 살면서 매달 30만 원씩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라 저희는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에게 매달 같은 금액을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매달 30만 원씩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남편이 우격다짐으로 매달 용돈을 드렸어요. 시부모님과 외식을 하면 저희가 늘 돈을 내야 하는데 친정부모님과 외식을 하면 꼭 친정부모님이 돈을 내십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은 저희 아이 만나기만 하면 용돈을 주세요. 그럼 어떤 달에는 저희가 드리는 용돈 30만 원보다 친정부모님이 저희에게 쓰는 돈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아이에게 용돈 한 번 주신 적 없어요. 아주버님 가족과 함께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을 하면 아주버님과 남편이 번갈아 식대를 계산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장남이라고 결혼할 때 시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받은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따지고 싶지 않았는데 친정과 시댁이 너무 비교가 되니 따지게 되더라고요. 시댁은 저희 집과 가깝습니다.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아주버님 집도 비슷한 거리에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60대 중반이시고 시아버지는 올해 70이 되셨어요. 두 분 다 일하는 분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는 이제 늙어서 일 못하겠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때 시어머니 환갑 지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아는 분 식당에 가끔 나가서 일을 도와주는 정도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칠순이 됐고 하니 이제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일 그만두시고 자식들 부양이나 받으며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과 연세가 비슷하신데 지금까지 두 분 다 일하고 계시거든요. 시어머니는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지금까지 고생하며 자식들 키웠으니 이제 자식들 도움이나 받으며 살아야겠다. 이러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올해 하시던 일을 진짜로 그만두셨어요. 저희 시아버지 연세에 비해 건강한 편입니다. 시아버지 친구분이 중장비 회사를 하시는데 장비 따라다니면서 일 좀 도와주면 월 250만 원을 준다고 했대요. 시아버지는 이제 일하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며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지금까지 일만 하고 살았으니 이제는 자식들 덕에 편하게 살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세탁기가 고장났다, TV가 너무 작다. 시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돈으로 해결해 드렸습니다. 아주버님에게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 성격이 좀 얌체 같은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어머니는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이 얼마 전에 와서 50만 원을 주고 갔다. 100만 원을 주고 갔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저는 아주버님도 매달 30만 원씩 시부모님에게 드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가 그렇다고 말씀하셨고요. 아주버님이 시부모님에게 매달 30만 원씩 드리는 돈 외에도 돈을 가끔 더 드리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에게 매달 돈을 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아주버님이 시어머니에게 돈 봉투를 드리더군요. 시어머니는 바로 돈을 꺼내서 세어보시더니 50만 원이네, 고맙다 이러셨습니다. 그때 동서영님이 매달 돈 드리지도 못하는데요 뭘, 이렇게 말했고 순간 아주버님 부부와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셋이 짜고 저희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에게 1년에 서너 번 정도 50만 원씩 드렸던 게 전부였던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시어머니가 부풀려서 말했을지도 모르고요. 남편은 대학을 다닐 때 과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스스로 번 돈으로 등록금을 냈고 부모님에게 용돈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도 대학을 나왔는데 등록금과 용돈을 직접 벌었는지 아니면 시부모님이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언젠가부터 이런 것들까지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고생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시어머니는 그런 헌신적인 어머니가 아니거든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에게는 자상한 말씀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지만 저희 남편에게는 한 번도 자상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자상한 말씀은커녕 이것저것 부려먹기 바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 저희가 드리는 돈 봉투 확인해 보시고 한숨을 푹푹 내쉬는 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키워준 분이 아닌데 저에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저에게 며느리돌이를 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지도 저는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주버님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면 시어머니는 형은 애가 둘이니 너희가 돈 내라,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저희도 둘째를 계획하고 있고 돈을 모아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서영님이 전업주부로 있고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주버님에게 외벌이로 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저희 아이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육아에 도움을 주셨다면 제가 좀 더 빨리 복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친정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일하시니 육아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젊었을 때부터 고생 많이 하고 살았으니 아이 맡길 일 있으면 저희 친정에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생?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당해본 적도 없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아이 둘 키운 시어머니가? 저는 이런 생각만 들었죠.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했을 때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시어머니가 신경을 써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애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는 분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저희 엄마가 직장에 얘기하고 저희 집에 와주셨어요. 저희 엄마가 도저히 직장에 말할 상황이 아닐 때도 저희 시어머니에게 아이 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 하루라도 봐주면 한동안 제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모에게 부탁했어요. 얼마 전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아주버님 가족도 왔습니다. 모두 모인 김에 얘기한다고 하며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곧 있으면 시아버지 칠순인데 작은아버님과 고모님 두 분을 초대해서 고깃집이나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장소는 차차 정해서 예약하기로 했는데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돈을 얼마 줄 것이냐 물으시더군요. 저는 남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분 환갑 때 그 집 며느리들이 500만 원씩 줬다면서 너희도 그 정도는 해야 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동서영님에게 형님은 얼마나 할 생각이세요? 하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왜 남을 신경 쓰냐? 너네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다. 이러시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얘네는 애가 둘이고 혼자 버는데 돈이 있겠니? 이러면서 저에게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것이었어요. 거기에다 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 남편이 장가가기 전에는 착했는데 저와 결혼하고 이상해졌다고까지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가 내 남편 조종했어요. 내 남편은 20살 이후로 부모한테 손 한 번 벌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결혼할 때 지원받은 것도 없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월 30만 원씩 드렸어요. 명절 때 우리가 큰돈 드려도 돈 적다고 타박이나 하셨죠? 근데 우리 아이 아플 때 어머니는 거들떠도 안 보셨잖아요. 어머니 친구 며느리가 500만 원을 했으면 그 이상으로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린 받은 게 없으니까 이제 안 하려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부부 모두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참았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안 참으려고요. 내 남편 조종해서 부모한테 조종당하다가 버림받는 일 없도록 하려고요. 아버님 칠순 비용 아주버님이 다 책임지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만큼 아주버님이 하고 나면 우리는 그 이후에 아주버님과 공평하게 할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혀를 차시더니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남편도 이성을 잃더라고요. 땡땡 엄마가 들어와서 잘못된 게 뭐가 있냐. 나는 결혼할 때 부모님 지원은 못 받았어도 처가에서 5천만 원 해주셨다. 처가에 가서 외식하면 장모님 성화 때문에 우리는 돈 한 번 못 낸다. 엄마 아버지는 우리가 돈을 들여도 인상만 쓰셨다. 내가 땡땡 엄마한테 얼굴도 못 들고 살겠다. 형은 결혼할 때 지원도 받았고 우리만큼 부모님한테 잘하지도 않았으니 앞으로 모든 걸 형한테 말해라. 이렇게 쏟아내듯 말하더라고요. 남편과 짐 챙기면서 시부모님께 아주버님이 부모님한테 잘할 사람이 아닌 거 알지만 저희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그만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뒤에서 시부모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집안을 뒤집어 놓는 것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은 우리 같은 불효자 다시는 못 보실 거다. 불효하는 것들 안 보고 마음 편히 사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 한참 울었어요. 아이가 아빠 왜 울어? 하고 물었는데 아빠 슬퍼서 이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아이도 울고 온 집안이 눈물바다였습니다. 시댁에서 속 시원히 할 말 다 해서 좋긴 하지만 남편이 많이 안쓰러워요. 일주일간 남편은 침울한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표정이 밝아지기는 했지만 억지로 밝은 표정 짓는 것 같아 제 마음이 안 좋네요. 저희가 자식으로서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준 거 없는 부모가 꼭 자식돌이 운운하면서 자식 등골 빼먹는 건 무슨 공식 같은 건가 보네요. 게다가 부모님은 자식 차별까지 해가며 본인들 잘못을 외면하고 싶은가 봅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